안녕하세요. 15번째 강의입니다. 이제 섹션 6로 넘어와서 드디어 이제 실습 예제라는 이름을 붙인 연습 예제들이 모두 끝난 상태에서 하나의 제대로 된 씬을 만들어보는 그런 강의로 넘어왔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강의인 이 15번째 강의는 레이아웃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 레이아웃이라는 단계 자체가 사실 저는 연출이라는 개념부터 먼저 같이 생각을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연출 단계는 레이아웃이라는 단계의 전 단계예요. 사실 레이아웃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미 그림을 그리고 또 구도를 잡아주고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레이아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 이 강의는 레이아웃 이전에 있는 어떤 구상의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레이아웃까지 어떻게 같이 빌드업 해나갈 수 있는가를 한번 보는 것이고, 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첫 번째 그 실습 예제 중에서 첫 번째 강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지금부터 이렇게 제작해 나갈 이 씬 하나를 하나의 건물 또는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이미지가 확실할 것 같은데요. 레이아웃, 러프, 블로킹, 이 첫 번째 단계들은 구상부터 시작해서 모두 이제 건물의 기반을 다지는 기초공사 같은 느낌으로 정말 그 부분을 정말 잘 생각하고 탄탄하게 구상을 해둬야 그 다음 단계가 더 쉬워지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그 기초공사라는 그 개념 자체가 예를 들어서 집을 이렇게 빌딩을 건설을 하려고 하는데, 이 빌딩의 그 넓이, 그리고 가로 세로 높이 넓이, 그리고 이 면적을 결정해주고 이 높이를 결정해주는 것도 결국은 이 기초공사의 이런 초기 작업이기 때문에 연출을 함에 있어서도 초반에 어떤 식으로 구상을 했느냐가 이 씬의 기본적인 모든 걸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정말 고심하고 정말 재미있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따로 강의를 준비했고요. 그러면 레이아웃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연출과 이 아이디어를 먼저 구상하는 단계부터 생각을 하자면, 저는 예제에서 보여드렸던 두 캐릭터가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이 씬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 일단 개념부터 잡았어요. 저는 액션 애니메이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강의를 만들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액션이라는 그 주제를 정말 잘 보여줄 수 있는 주제를 따지자면은 역시 파이트 씬, 두 캐릭터 이상의 대적자들이 싸우는 그런 씬을 만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캐릭터들이 싸웠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너무 복잡하게 하면 안 되니까 딱 두 개의 캐릭터가 서로 싸우는 씬을 만들자. 이게 저의 첫 번째 이제 아이디어였습니다. 캐릭터가 두 명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시점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죠. 그런데 굳이 이 캐릭터, 왼쪽의 캐릭터, 오른쪽의 캐릭터, 이 두 캐릭터가 다 사람이어야 될까 하는 생각 들어서, 그러면 한 명은 사람이지만 다른 두 번째 캐릭터는 약간 사람이 아닌 좀 괴물 같은 그런 캐릭터여도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약간 그 모 게임에 나오는 저그 같기도 하고 어디 포켓몬 같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디자인을 생각을 깊이 해서 만든 캐릭터는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이 아닌 좀 다른 메커니즘을 가진, 그래도 이제 이족 보행을 하고 있는 캐릭터니까 그 보디 메카닉은 비슷하게 돼 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나를 좀 더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아닌 캐릭터로 바꿨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하면 좋을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구도를 잡고 이미지를 구상하기 위해서 배경과 카메라에 생각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건데요. 카메라를 생각하기 전에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장면을 상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 캐릭터와 이 캐릭터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카메라는 이 주위를 처음에 이런 식으로 이 캐릭터들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 조금 이렇게 에픽하고 괜찮은 느낌이 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테크닉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에 이제 제가 11, 12, 13강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기법 중에서 어떤 기법들을 사용을 하면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 그 중에서 가장 자유도가 높은 기법은 역시나 풀핸드 애니메이티드 백그라운드이고, 고정 배경 카메라나 슬라이드 배경 카메라의 기술을 거의 활용하지 않고 모두 손으로 그리는 기술을 활용해서 좀 더 퀄리티 높은, 좀 더 레벨이 높은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더 멋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완전히 다 풀핸드 애니메이티드로 만들자라는 식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구상을 하게 된 게, 우선 지금 이렇게 카메라가 회전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원하던 구도는 우선 저는 이 빨간색 캐릭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이제 저희가 이제 더 대입을 하기가 좋기 때문에 인간인 캐릭터를 주인공이라고 치고, 이 사람이 아닌 약간 괴물인 캐릭터를 대치하는 어떤 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연출을 잡다 보니까, 초반에 이제 가장 처음 보이는 장면은 첫 번째 캐릭터가 왼쪽에 있어도 되고 오른쪽에 있어도 되고 상관없는데, 저희 주인공에 해당하는 캐릭터가 우리와 가까이 있고 이제 저희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연출을 잡다 보면 저희와 더 가까이 있는 게 더 자연스럽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지만 생각을 하면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연출을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 이제 그 괴물이 여기 있는데 정면에 바로 앞에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이제 영화적인 연출에서 봤을 때 구도를 잡아주기 위한 이런저런 규칙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당장 다루기에는 하나의 또 큰 주제이고, 저는 그런 영화적인 시네마토그래피에 대한 공부를 하긴 했지만 그거를 전문적으로 다룰 정도로 이제 하이 레벨의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3등분 했을 때 적당하게 이렇게 캐릭터들의 위치가 어색하지 않다면 약간 그런 식으로 연출을 잡는 게 굉장히 이제 안전하다고 말씀을 일단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선 그런 연출을 처음 딱 이미지를 잡을 때의 그 배치가 막 힘드시다면 이렇게 2등분을 한 것과 이렇게 3등분을 한 것, 이 두 가지 방법만으로도 제법 많은 이제 그 연출의 가능성이 열리고, 이걸로 굉장히 안전한 방식의 그 연출을, 이미지 배치를 할 수 있다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만 이제 가지고 가셔도 대부분의 이제 장면을 너무 어색하지 않게 연출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캐릭터가 뭐 예를 들어서 밸런스를 맞춰주지 않고 입이 여기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가 있고, 어깨는 화면에 가쪽에 이렇게 닿아 있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말 불편한 그런 배치가 아니라 적당히 그 선을 지켜주기만 하는 배치라면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2등분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느냐, 이 중심점을 통해서 캐릭터를 완전히 중심에 두고 이렇게 대칭으로 활용을 하는 이런 배치와, 같은 장면이더라도 이런 식으로 3분의 1의 위치에 두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 것과, 뭐 이런 굉장히 안전한 그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꿀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그 배치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안전한 방식을 채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이후에 이제 자기만의 어떤 영화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시네마토그래피를 더 깊이 파고들고 싶으신 분들은 연출이나 이런 아이디어 구상에 있어서 더 이제 리치한 지식을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추천해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우선 제가 왜 이렇게 구도를 잡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갔는데, 이렇게 약간 3등분에 해당하는 그런 배치를 잡았고, 여기서
이 캐릭터의 위치와 이 캐릭터의 위치가 스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간의 캐릭터, 이 빨간 캐릭터가 저희와 가깝고 이 파란 캐릭터가 저희에서 멀잖아요. 그 위치를 뒤바꿔주는 거예요. 그 스왑을 통해서 액션 장면에서의 그 웨스턴 이미지 같은 두 캐릭터가 대치하고 있다는 약간 에픽한 느낌을 살려줄 수 있는 카메라 움직임을 풀 핸드 애니메이티드로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첫 장면은 카메라가 빨간 캐릭터에 더 가까이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의 각도가 되겠죠. 여기서 반대로 빨간 캐릭터는 멀리 있고 파란 캐릭터에 가까이 다가가는 이런 포즈에 다가가고 싶다면,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카메라가 움직여줬었겠죠. 그러면 처음 잡았던 이 이미지에서 이 캐릭터는 이렇게 왼쪽으로 움직여주면서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죠. 저희가 처음 봤던 이 장면에서는 이 캐릭터의 뒤통수 부분, 이 뒤통수 부분이 많이 보이고 있겠지만 점점 이쪽으로 돌아감에 있어서 1번 위치, 2번 위치, 3번 위치 이렇게 돌아감에 있어서 2번 위치에서는 캐릭터의 옆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보이고 있겠죠. 그리고 3번 위치에서는 캐릭터의 앞모습이 얼굴 모습이 보이고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이 첫 번째 캐릭터의 주위를 이렇게 배회하면서 첫 번째 캐릭터 그리고 두 번째 파란색 그 괴물 캐릭터는 이렇게 카메라가 회전함에 있어서 금방 이 카메라 그 프레임 바깥으로 나가버려요. 지금 그 잡은 구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해준 거는 인간 캐릭터가 포즈를 잡는 장면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그 정면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딱 얼굴이 나오고 정면을 바라보는 그 시점에 맞춰서 캐릭터가 어떤 멋있는 모션을 하나 취해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검을 이렇게 어깨에 딱 들쳐맺는 그런 액션을 모션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 모션이 보이는 장면은 영화적인 관점에서 또 한 가지 이거는 절대적인 건 아니고 어떤 우리의 심리를 자극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포괄적이고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규칙들 같은 건데요. 캐릭터를 위에서 이렇게 바라본 것과 캐릭터를 아래에서 이렇게 올려다본 것. 일단 포즈의 차이도 있고 약간 이런 연출적인 차이도 있고 이렇게 배치의 차이도 있지만 정확하게 중간에 캐릭터를 두 개 다 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구도가 위로 가고 있고 하나는 아래로 이렇게 가고 있죠. 느낌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그 감정선에 있어서의 규칙은 아래로 우리가 더 캐릭터보다 위에 위치해 있고 그 캐릭터를 내려다볼 경우 기본적인 상하 위치에 의해서 이 캐릭터가 더 약해 보이고 더 힘들어 보이고 캐릭터의 위치를 더 낮춰버리는 그런 연출이 되고요. 캐릭터를 올려다보게 되면 당연히 반대로 캐릭터가 더 강해 보이고 그 캐릭터의 카메라하고 대비해서의 그 높낮이가 더 높기 때문에 캐릭터의 그런 파워를 부각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연출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비슷한 높낮이였던 이 카메라와 캐릭터가 제가 카메라를 밑으로 내리면서 이 캐릭터를 올려다볼 수 있게 강해 보이는 이런 연출을 해줄 수 있게 이렇게 바닥과 가까워지게 연출을 바꿔주면서 각도를 싹 조금씩 내려줬고요. 그러면서 뒤로 이렇게 물러났을 때 결국 우리는 이 지평선이 보이게 되면서 바닥 가까이 위치해 있고, 그렇게 조금씩 물러나는 거는 이제 캐릭터들이 구도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제 첫 번째 강의들부터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기법들을 활용을 해서 이 두 번째 파란 캐릭터의 발 위치부터 먼저 우리 옆을 스쳐 지나가게 되겠죠. 저희 카메라가 땅바닥 가까이 이렇게 내려왔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서 결국 첫 번째 빨간색 캐릭터가 조금 더 우리와 가까웠고 파란색 캐릭터가 반대 위치에서 이렇게 대치하고 있었던 이미지가 이렇게 반대로 파란색 캐릭터는 우리와 가깝고 빨간색 캐릭터는 더 멀리 있는 이런 식으로 구도를 바꿔버렸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실 수 있어요. 여기 첫 번째 시작하는 이 장면에서는 파란색 캐릭터가 이렇게나 크고 두 캐릭터 사이의 거리가 멀지 않아 보이는데, 여기서는 빨간 캐릭터가 엄청나게 작아 보이고 이 파란 캐릭터의 발만 크게 보이는 걸 보니까 두 캐릭터 거리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이런 거는 연출상으로나 공간상의 그런 일관성이 깨어지지 않나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우선은 맞아요. 첫 번째 포즈에 비해서 이렇게 위치를 반전을 시켰을 뿐인데 공간상의 그런 일관성이 살짝 깨지긴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색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어색하게 이렇게 진행을 했다면 그거는 보는 이의 입장에서 불편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불편하지 않았다면 그건 그거대로 괜찮은 거예요. 불편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만약에 이걸 불편하게 느끼지 않는 보는 이가 있다면 그런 걸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변명 중에 하나는 초점거리라는 거죠. focal distance. 그 카메라의 초점거리를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오면서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약간 피쉬아이 효과를 통해서 가까이 있는 건 더 가까이 보이고 멀리 있는 건 더 멀리 보이게 강조되는 에픽한 효과를 위해서 그렇게 카메라의 초점거리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캐릭터의 그 초점 자체를, 액션의 포인트 자체를 이 빨간 캐릭터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파란 캐릭터가 얼마나 가까이 있었고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덜 하게 된다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반전시키는 것까지 봤는데, 그렇게 위치를 반전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대부분의 경우 지켜주면 좋은 그런 규칙이 하나가 있어요. 규칙이 뭐냐? 이 빨간 캐릭터와 파란 캐릭터의 화면상의 좌우 위치를 최대한 바꿔주지 않는 게 더 좋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카메라를 두고 그대로 회전하면서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반전이 있어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컷이 만약에 있었다면 이거는 굉장히 이제 기본적인 시네마토그래피의 규칙 중에 하나인데, 여기 1번 캐릭터가 있고 여기 2번 캐릭터가 있다면 반대로 이렇게 2번 캐릭터, 1번 캐릭터 이런 식으로 컷을 했을 때 반전을 시켜줄 수는 있어요. 이게 가장 자연스럽고, 만약에 여기서 위치를 갑자기 바꿔주면서 1번 캐릭터가 여기 있고 2번 캐릭터가 여기 있는 이런 식으로 컷을 해버리면 저희가 상상하고 있던 화면상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하게 느낄 수 있고, 이거는 거의 모든 영화에서 금기로 여기는 기술 기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지 마라 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용을 한다면 엄청난 위험 리스크를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금기 중에 하나이고, 그만큼 이거는 제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카메라는 사실 컷이 없고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캐릭터들이 갑자기 위치가 바뀌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캐릭터들의 위치를 눈으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왕이면 그런 규칙들을 지켜주면서 오른쪽에 이 파란 캐릭터가 있고 왼쪽에 이 빨간 캐릭터가 있다는 그 기본적인 개념을 조금이나마 지켜주면서 그렇게 반전까지 끌고 왔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액션의 중심점 자체를 이 빨간 인간 캐릭터에 맞췄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인간 캐릭터에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 파란 캐릭터가 이 빨간 캐릭터를 향해서 뭔가 공격을 하기 위해서 제쳐 들어가겠죠. 그런 모션을 이제 이렇게 엔티시페이션, 이 파란 캐릭터가 웅크리는 모션을 아이디어만 이렇게 딱 잡아주고 튕겨져 나가는 모션 자체는 이 풀 핸드 애니메이티드 백그라운드 기술을 사용해서 이 전체 그 배경과 캐릭터가 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저희가 파란 캐릭터를 따라서 앞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션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잡고
점점점 이 빨간 캐릭터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는 이 파란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무기, 이 낫과 같이 생긴 이 팔을 가진 캐릭터를 제가 디자인을 했는데, 그러면 이 낫과 같은 무기가 이 빨간 캐릭터를 얼마나 위협하면서 다가가고 있는지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점점 파란 캐릭터는 옆으로 이렇게 물러나고 이 무기에 초점을 둬서 이렇게 구도를 잡았어요. 이 캐릭터가 우리 쪽으로, 카메라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빨간 캐릭터가 우리 쪽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 초점을 얼굴 쪽에 맞춰두면 이렇게 이 캐릭터가 이 공격을 피하는 모션까지 다가가면서 클로즈업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이런 피하는 모션 자체가 실제로 어떻게 두 캐릭터가 싸우는 장면에서 길어야 0. 몇 초 정도 소요되고 엄청 빨리 지나가는 장면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피하는 모션 자체를 매트릭스 같은 그런 멋있는 슬로우 모션을 통해서 이렇게 연출을 하면, 최근에 이제 애니메이션 중에서 귀멸의 칼날이었나? 거기서 이제 그런 FX가 난무하는 그런 슬로우 모션을 많이 사용해주는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면 재밌겠다 싶어서 이 장면에 잘 보시면 그 스페이싱 자체를 10이나 놔두고 이렇게 길게 배치를 해놨어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서 러프를 제대로 이제 그리기 시작할 때, 또는 타이다운 그 타이밍을 넣을 때 이만큼이나 느리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레이아웃의 제 그 의지가 여기에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도 잊지 않고 여기는 슬로우 모션 하고 싶었다라는 그 제 계획을 스스로한테 이제 각인시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긴 익스포지션을 놔뒀고 피해서 무기가 캐릭터의 얼굴 옆을 스쳐 지나가서 뒤로 넘어가는 순간까지 이렇게 구도를 많이 바꾸지 않고 이런 식으로 두 포즈만으로 표현을 해줬고, 그 이후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두 프레임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정확히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그런 연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었고, 이 캐릭터가 갑자기 피한 뒤의 모션은 이제 슬로우 모션이 있었으면 그 완급 조절이라는 개념이 또 여기서 등장하는데, 슬로우 모션을 해준 만큼 그 다음에 임팩트 있게 갑자기 빨리 감고 더 빠른 모션을 하면 할수록 더 그 컨트라스트가 느껴져서 그 대비를 통해서 더 멋있게 느껴지겠죠. 그 속도감이. 그래서 슬로우 모션이 끝나는 지점에 엄청 빠른 속도로 갑자기 회전하면서 이렇게 그 지나가던 이 무기를 쳐내서 날려버리면 이렇게 1프레임 만에라도 확 임팩트 프레임 같은 느낌의 그런 프레임들이 들어갈 거를 미리 생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캐릭터의 위치나 이런 거는 지금 이렇게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클로즈업 얼굴이 임팩트 프레임 다음에는 샥 갑자기 뒤로 넘어갔죠. 이런 식으로 갑자기 컷과 비슷한 급격하게 구도를 바꿔주는 그런 것들도 임팩트 프레임에 활용해 줄 수 있는 용도 중에 하나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전혀 그 중간 위치를 두지 않고 이 포즈에서 이 포즈로 바로 넘어가기 위해 이런 슬라이스 FX 같은 칼이 이렇게 우리 앞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효과만 화면 중심에 이렇게 넣어줬고, 그 다음에는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반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개념을 지금 어겼어요. 파란 캐릭터가 지금까지 계속 화면의 오른쪽에 위치해 있었고 빨간 캐릭터는 왼쪽에 위치해 있는 걸로 그렇게 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규칙들이 얼마나 절대적이냐 말씀드리자면, 보는 이해, 시청자의 이해가 어려워지고 불편해지면 그거는 문제가 되고, 그렇지 않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저는 절대적인 규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최대한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이런 룰들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런 룰들이 이론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맞기는 해도 이렇게 과격한 움직임 속에서 오히려 조금 더 과격하고 조금 더 임팩트를 충격을 받게, 그 보는 이의 입장에서도
되게 이렇게 잔잔한 장면에서 갑자기 충격을 받는, 이해가 안 되는 불편한 그런 반전 같은 게 일어난다면은 힘들겠죠, 이해하기가. 이 초반부는 그냥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갈 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액션씬이긴 해도 굉장히 잔잔한 부분이고, 여기서 그런 룰들을 어겨주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한참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장면에서 갑자기 이렇게 팔에 해당하는 이런 무기가 확 잘려나가는 이런 장면에서는 오히려 뒤엉켜서 이렇게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그런 그 개념 자체를 줌으로써 조금 더 충격적이고 조금 더 임팩트 있는 연출까지 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 규칙을 어겨준 게 저는 완전히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규칙을 어기는 방향으로 이렇게 포즈를 잡았고요. 자, 그렇게 임팩트 프레임 이후에 캐릭터의 위치가 바뀌어버리고 이렇게 키미 포즈라고 하는 그런 연출인데, 이미 동작이 끝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멋있게 폼만 잡고 있는 그런 식으로 딱 포즈를 잡아놓고, 저희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던 괴물은 이미 그 공격을 당한 포즈로 이렇게 가까이에 얼핏 보이기만 하고요. 이 캐릭터도, 이제 파란 캐릭터도 그 공격을 당해서 이 무기 부분이 이렇게 뒤에 날아가는 것까지 약간 연출을 하면 더 멋있으니까 이렇게 해줬고, 잘려나간 부분은 약간 잔인하지만 이렇게 보이는데, 나중에 가서는 괴물이니까 이렇게 너무 막 19금처럼 잔인하다는 생각을 안 들어서 이렇게 연출을 했는데, 잔인한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사실 액션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게 안 맞으실 수도 있다는 거, 저는 약간 그런 부분은 없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그런 쪽으로는 조심을 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연출을 했는데, 약간 이렇게 빨간색은 아니고 나중에 이런 초록색 피도 이렇게 약간 나오는 그런 FX까지 추가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단면을 먼저 보여주고, 이 캐릭터도 공격을 당했으니까 쓰러질 거 아닙니까? 그 쓰러진 모션에서 저희는 이제 바닥 가까이 위치해 있는 또 그런 약간 멋있는 카메라 위치를 잡았기 때문에 지평선이 보이고, 또 이 쓰러져 있는 파란 캐릭터의 얼굴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누워있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대각선으로 누워있죠? 이런 누워있는 각도로 이렇게 약간 대각선에서 뒷모습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거기서 빨간 캐릭터의 모션은 크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없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배경을 풀핸드 애니메이티드로 지금 그리고 있기 때문에 지평선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프레임을 잡아야 될 텐데, 지평선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평선과 함께 내려가는 거는 이 캐릭터 전부 다 이제 그 지평선에 발을 디디고 있기 때문에, 땅에 발을 디디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스페이싱 자체가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내려가죠. 이 방향으로 내려가는데, 거기서 몸을 일으키는 모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이쪽으로 스페이싱이 모두 나아갈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지평선은 계속해서 내려가고만 있어요. 지평선이 내려가는 게 보이시죠? 지평선이 내려가는데 캐릭터는 올라가요. 그러면 조심해줘야 될 건 뭐냐? 캐릭터는 몸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지, 만약에 움직이지 않았다면 지금도 지평선과 함께 내려갈 것이다. 그러면 이 발이 있던 위치는 저희의 머릿속에서는 계속 내려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발이 있던 위치를 계속 지평선에 맞게 내려가게 상상을 해주시면서 이 캐릭터가 일어나는 모션에 의해서 조금 위로 가는 그거를 같이 상상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평선은 계속 내려가다 보면 언젠가는 눈에 보이지 않게 되겠죠. 저희는 위를 올려다보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파란 캐릭터의 머리 쪽에 위치한 저희 카메라가 이 파란 캐릭터의 입장에서 빨간 캐릭터를 올려다보는 것처럼,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캐릭터가 강해 보이는 그런 슈퍼리어한, 이 캐릭터가 우월해 보이는 그런 각도이죠. 지금 그런 각도에서 이렇게 빨간 캐릭터가 처음부터 저는 이제 생각만 했지 그림으로 제대로 표현을 하지 않았는데,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총을 들고 있는 약간 이런 스타일리시한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베고 바로 일어서서 왼손에 들고 있던 총구를 겨누는 이런
모션을 생각을 했는데, 이 총구라는 것도 굉장히 이 구도를 잡음에 있어서 이 카메라를 향해서 겨눠졌을 때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도를 멋있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재밌는 프롭스이기 때문에 활용을 해줄 때 최대한 이런 거를 상상을 하시면서, 아, 이런 장면은 이런 점 때문에 멋있겠다, 이런 것들을 좀 재밌게 상상을 하시면서 이렇게 제작을 하면 좋고, 이 정도까지 왔으니까 이제 이 빨간 캐릭터가 주가 되는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굳이 이 파란 캐릭터가 막 머리가 총에 맞아서 이렇게 막 분해되는 그런 것까지 저는 그리고 싶었다기보다는 이 빨간 캐릭터의 멋있는 액션을 더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올려다본 뒤에는 이 구도를 살려주면서 에나모르포스, 가까이 있는 게 더 크고 길어지고 멀리 있는 거는 조금 더 이렇게 정상적인 구도를 잡게 되는 그런 에나모르포스를 최대한 활용해주면서 이 총구가 이렇게 크게 확대되어 보이게 이렇게 캐릭터 쪽으로 줌인을 했고요.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총구의 재밌는 이런 구도의 요소가 더 가까이서 보이게 되겠죠. 그렇게 했고, 여기서 잠깐 포즈를 잡아준 뒤에 이 캐릭터가 약간 이렇게 씩 웃어줄 수도 있겠고, 그런 약간 중의적인 그 장면을 상상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 캐릭터가 발사하는 임팩트 프레임까지만 보여주고, 거기서 열린 결말,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그런 임팩트 프레임에서 끝나는 연출을 하면 멋있지 않을까, 여기까지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레이아웃 작업을 잡았습니다. 이런 레이아웃 작업을 잡음에 있어서 이제 몇 가지 충고드릴 수 있는 것들은 일단 캐릭터의 그 모션을 먼저 상상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이 캐릭터들이 공간 속에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움직일까,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일까, 이런 것들을 뭐 땅에 발을 디딘 캐릭터라면 위에서 바라본 것처럼 상상을 먼저 하시는 거는 항상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3D 공간에서 상상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데, 이 위에서 바라본 평지는 2D 공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2차원의 공간에서 상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저희가 이렇게 구상하기가 편하고, 그걸 먼저 구상했을 때 카메라 움직임만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상상을 해주면 쉽게 레이아웃을 잡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레이아웃을 잡을 때 이제 두 번째 충고는 이 지평선이 어떻게 활용되는가를 굉장히 유의를 하시면서 최대한 그 배경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한 배경부터 출발을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캐릭터들이 단순한 모션을 차례차례 이어가는 것도 좋고, 복잡한 모션을 하면서 막 서로 엉켜서 싸우고 이런 것도 다 좋지만, 거기에 맞는 카메라 연출을 생각을 하시고 항상 똑같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가끔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턴어라운드 해주고, 이 턴어라운드 할 때는 캐릭터의 각도나 이런 거를 최대한 잘 지켜주시면서, 분명히 러프 작업을 들어가면서 이 레이아웃에서 잡았던 그런 스페이싱이나 이런 것들이 좀 틀린 부분은 고쳐줄 수 있겠지만, 레이아웃 단계에서 최대한 제대로 탄탄하게 잡으면 잡을수록 나중에 고칠 것도 적어지고 실수할 여지도 더 줄어들기 때문에 레이아웃 단계에서부터 그런 거는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고, 마지막으로 연출 자체를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것도 좋고, 멀어지거나 다가가거나 또는 캐릭터와 붙어서 카메라가 따라가거나, 그리고 빨리 감기, 느리게 감기, 이렇게 슬로우 모션을 활용해주고, 이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섞어서 최대한 멋있는 액션 장면을 만들겠다라고 많은 툴을 섞어서 사용하는 거를 처음부터 이제 습관을 들이시면 좀 단순하게 상상을 하는 것보다 최대한 많은 도구를 가지고 앞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저는 시도를 연습할 때 최대한 많은 종류의 것들을 시도를 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전부터 생각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레이아웃 작업은 그렇게 이제 복잡한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16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